홍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영롱앵커는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 목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우엉차를 열심히 마시고 있잖아요. 커피를 끊고 커피를 최대한 줄이고 우엉차를 마시고 있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저는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마셨는데 한의원에 갔더니 제 체질에는 우엉이 안 맞대요. 체질 엄청 따지시잖아요. 그럼요. 팔 체질을 되게 맹신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 체질과 맞지 않은 걸 그렇게 열심히 먹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 소재를 가지고 오프닝을 쥐어짜 보면 저희도 투자 전략 매일 아침마다 진짜 쏟아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매력적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지만 아마 이게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격이나 또 투자금에 대한 성격, 투자 성향들 고려하시면서 선택 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쏙쏙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시간대 매매의 기술 정말 거의 실시간급으로 대응을 해주시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또 시크릿 주주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분들을 잘 픽해서 그 전략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뉴스를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보고 전략을 세워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이미 이 K 배터리 발전 전략이 발표될 거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투자 규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이벤트가 열렸죠. 내용들이 워낙 많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몇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 일단 2차 전지 관련 민간 기업들은 2030년까지 총 40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차세대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3,066억 원을 투입하고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단행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K배터리 발전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2차 전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22조 원대에서 2030년에는 그래서 166조 원까지. 그래서 독보적인 글로벌 1위를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각 정부 기관들과 그리고 민간 기업들까지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요. 소부장 매출액도 4조 원대에서 60조 원대, 그리고 2차 전지 수출액 역시 75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늘리겠다라는 계획들이 어제 한꺼번에 다 쏟아졌습니다. 좀 취합하기도 쉽지 않고 워낙 내용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그러면 배터리 3사의 투자 계획 규모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미 나왔었던, 그리고 회자가 많이 됐었던 투자 관련 계획들 내용도 다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특히 국내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가 어제 구체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규모 면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2030년까지 국내에만 15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일자리만 한 8천 개 이상 창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삼성 SDI가 국내에만 역시 9조 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국내외 합해서 18조 원. 이렇게 해서 40조 원이 넘어가고, 이외에도 이제 밑에 하위 업체들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시장의 개화 느낌의 금액이네요, 정말. 그러면 주가도 개화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 SDI 제외하고는 좀 재미가 없죠. 전반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좀 급등락이 최근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계를 갖고 가는 섹터 이야기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투자자들에게는 당장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짧고 굵고 각각에 맞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자동차 얘기 가보죠. 현대차 또 노사 갈등,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기본급 5만 원 인상, 성과금 100%에 플러스 300만 원, 품질 향상 경력금 200만 원을 1차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네. 이거 1차안으로 제시한 것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2년 동안에 이 노사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일단 강하게 의견을 냈는데 일단 예. 노조에서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임금 99,000원 인상, 정년 64세까지 연장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파업의 악몽이 되살아나나 이 걱정이 또 현대차에게 들어왔습니다. 과거 파업 상황을 좀 보면요. 2016년도, 17년도 파업이 무려 24번이나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생산 차질 대수도 14만 대가 넘어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3조 원을 날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또 파업이 찾아온다면 물론 저 정도까지 파업을 하진 못하겠지만 또다시 파업이 일어나면 어쩌지? 안 그래도 반도체 이 생산 우려가 같이 겹쳐져 있는데 그로 인한 타격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차 새롭게 내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판매가 초기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업까지 해서 공장 가동을 멈춘다면 이거는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네, 그 내용도 같이 저도 함께 고민을 해봤던 부분인데 네. 사실 이익훼손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싼과 같은 인기 차종은 지금 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 있습니다. 네.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평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리고 나름 다른 차종 대비 전기차는 그래도 생산을 좀 안정적으로 잘 해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출고가 지연이 더 되게 된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럼 고객들이 주문 취소를 할 수 있고 고객 이탈 우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출 차질이 있을 경우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이게 조금 타격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의 시나리오를 돌려본다면 사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좀 단기적인 우려가 크잖아요. 네. 결국엔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치면 우려 대비 2분기 차량 생산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점유율 올라가며 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냈는데 네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분 그래요? 상승이라고. 인상 깊어서 저도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성장 기대 전기차만 초점 맞춰져 있지만 자율주행차 기타 등등 했을 때 여전히 현대차 열려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보여주셨던 차트처럼 자동차 쪽도 최근에 조금 답답했어요. 그랬죠. 현대차, 기아차가 5월, 6월에 분위기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데 네. 저희 시간에 5월부터 자동차 비중 좀 늘려보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을 생겼다가 다시 한번 반납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남은 이익이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좌에 두고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 뜻이었어요? 네, 주머니냐 계좌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네. 오늘 그 전략도 궁금하다는 거죠. 어떤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힘이 꺾이는 듯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플러스로 하나 더 이슈를 챙겨보자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국항공우주가 공시를 하나 내놨는데요. 항공기 날개 주요 구성품 추가 공급 계약 해외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규모가 7,564억 원, 꽤 커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한국항공우주의 지난해 연매출의 2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급 계약으로 4분의 1을 채우게 된 건데 사실 우주항공 쪽으로는 어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고 연초에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로 반짝 올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좀 관심을 못 받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증권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장기적인 성장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 소형 무장 헬기, 25년에 수출용 저궤도 위성, 2026년에 한국형 전투기를 출시 그리고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들만 순차적으로 잘 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뉴스에서 몇 번 언급드린 바 있는데
있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각종 대기업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도심 항공교통 UAM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그래도 하반기 들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도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도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이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확 뛰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는 쫙 올라갔는데 이걸 좀 빼더라도 지난 분기서부터 그 이후 하반기까지 어쨌거나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되고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하고 주가가 늘렸을 때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실적과 모멘텀 기반으로 한번 투자 전략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걸 사세요 마세요 이건 아니겠지만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만한 섹터이자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완제기 생산도 그렇고 날개 부품 이러한 이 기체 부품 판매 같은 경우도 사실 상반기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이런 소식이. 맞아요. 보통 이제 하반기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질지 수주 소식이 전달이 될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 이야기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한 종목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얘기부터 또 이벤트가 있었으니 저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이벤트가 이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뭐 발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갈 수 있어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와 2차 전지 배터리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 뭐 정책 혹은 여러 가지 기업의 뭐 악재와 호재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호재가 정책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인데 이번에 어저께 이제 오후 저녁에 그 K 배터리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오늘 당장 뭐 급등세를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그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한 20조에서 40조 원 사이에 한 앞으로 2030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신다라면 뭐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의 개발, 뭐 차세대 반도체라면 이제 뭐 전고체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배터리의 성능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소재 부분, 소재의 개발하고 또 이런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확보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그런 R&D를 했을 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40조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10년 좀 안 되는 사이에 그러면 엄청난 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뭐 지금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그 이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투심이 상당히 좀 회복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뭐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 조금 더 관련된 종목별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완성업체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품주들을 소재 부품주들을 투자할 것이냐인데 저는 뭐 대부분의 투자는 완성업체가 하겠죠. 뭐 삼성이든 LG든 뭐 SK든
왜냐면 완성업체가 금액이 크고 대기업이니까 투자를 하겠지만 결국엔 그 수혜는 밑에 하위 그룹들이 차지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완성업체들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 자체가 아주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겠지만 중소업체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뭐 SK 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최저점이고 지금 다 회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SK 이런 소재라든지 핵심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SK그룹에 또 지원을 받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소재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자원을 좀 확보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포스코 그룹에서의 어떤 투자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또 이런 세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나머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계속 좀 AS와 업데이트를 전략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요즘에 SKC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 주가도 상당히 꿈틀꿈틀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부품 업종 가운데 소재 부품 업종 가운데서 잘 못 가다가 네. 어제 한번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들, 이런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포커싱은, 투자에 대한 포커싱은 배터리 3사보다는 소재 부품 쪽으로 조금 더 수혜도 많이 가져가고 주가 탄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도 가볼 텐데 여기도 맥락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좀 리스크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야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때인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 흐름이 장기적 가진 않을 수 있다 그러겠죠.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어쨌든 매년 이제 이런 노조 관련돼서의 불협화음은 나왔었고 물론 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노조 스스로도 좀 그런 것에 반영이 되었었고 뭐 재작년도 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투표를 했는데 한 80% 이상 지금 파업 쪽으로 좀 현대차 그룹하고 한국 GM하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파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면은 파업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윤곽이 나올 수 있겠죠. 되죠. 그러면 이제 생산 차질이 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그 생산 그 파업 일수에 따라서 생산되지 못한 차량들 그로 인해서의 회사의 영업 손실, 뭐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그만큼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한 3, 4일 정도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갈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주가의 영향인데 저는 그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뭐 그냥 개인적인 희망의 흐름입니다. 네. 어찌되었든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국내 판매는 조금 둔화되지만 해외 판매에서 급증세를 보여줬었고 맞아요. 해외 판매의 상당 부분은 해외 거점 공장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 국내 판매도 뭐 둔화가 됐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게 계약이 그러니까 생산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맞아요. 그 판매가 못한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업이 장기화된다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면 전체 매출이 그 전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반도체 쇼티지로 원래 공장 가동이 좀 순환을 하면서 좀 쉬어갔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긍정적이지만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좀 부정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만약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현대위아처럼 물론 현대위아는 그 개별 조금 이게 악재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별 이슈가 있어서 한 6%가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파업으로 인해서 만약 현대차가 그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적극 매수 관점이라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부품주라는 것이죠. 그 부품주들이 어쨌든 생산 차질을 빚게 된다라면 바로 좀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생각하는 것만큼 길어지지 않는다면 부품사들에 대해서의 매출 감소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최근에 언급해드렸던 SL이라든지 이런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단기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파업 이슈보다는 시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같이 좀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은데, 저는 일단 하락이 나온다, 파업 이슈 때문에, 그러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자동차 완성체와 함께 부품주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참 이게 질문 드리기에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자동차주도 그렇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 실적이든 배경이든 환경이 다 좋은데 네. 반년을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 지금 내가 그래서 사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그래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반년 올 상반기를 보신다라면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테마의 흐름이었으니까, 인프라 투자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약간 경기 민감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또 이들 기업이 못 올라갔었어요. 네. 지난 2020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었고, 성장주들은 지난 1월 때까지 좀 과감하게 왔었던 게 있어서 약간의 이제 수급 불균형 이런 이슈가 있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1년 내내 가진 않을 것이다. 결국엔 최근에도 보시면, 어제도 뉴욕 증시 보시면 엄청난 반등을 저점 대비 1%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반등을 주도한 게 또 그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약간 시간차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들 기업이 끝났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자산 리밸런싱 작업이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는 다시 좀 성장주라는 이런 쪽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한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상당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대장주들의 답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한탄성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또 제 대답을 너무 잘 해주셨고, 이슈들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의 창의 스픽은 코로나19 다시 확산, 극복 이후를 대비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투자 아이디어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다시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긴급 네. 브리핑을 좀 앞두고 있죠. 10시인가 11시쯤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1,000명 이상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바로 4단계로 격상을 할지, 그러니까 네. 오늘, 내일을 기점, 주말을 기점, 왜냐면 주말이 또 이제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주말을 기점으로 바로 4단계 격상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름을 좀 보자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추세가 갑자기 다음 주가 된다고 해서 500명대 줄진 않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최소 1,000명대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경제 좀 폐쇄 쪽으로의 어떤 우려감들이 어떻게 보면 어저께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도 좀 짓눌렀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게 약간 이게 아쉽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 타이밍 자체가 또 증시가 상당히 고점, 최고점일 때, 우리가 지금 와서야 조금 왜 이러지 하겠지만,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신고가 마감 네. 이런 식으로 네. 축포를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점대에서 좀 이런 이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또 그 이틀 사이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루에 10,000계약씩, 맞아요. 주식도 엄청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상당히 좀 억눌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금, 아니면 갈아타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전에도, 물론 이게 또 저 희망 회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1차, 2차, 3차일 때도 한 2주 정도 고생하고 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확 늘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좀 잘
국민들하고 같이 화합을 노력을 한다라면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한 1, 2주가 지나면 지금과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거나 좀 주식을 좀 종목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을 좀 본다라면 7월 말 정도 이유를 본다라면 혹은 뭐 다다음 주 이후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장주가 반도체, 자동차, 막 2차 전지 이렇게 성장주도 성장주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성장주의 어떤 개념은 미래지향적인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는 만약에 최근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전 적극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IT 쪽으로 보신다라면 다 좋지만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세는 남아있다. 그래서 뭐 이 세 기업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바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코로나가 다시 잡힌 다음에는 다시 경기 회복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소비주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최근에 한 2주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LG전자, 호텔신라, 대한항공 등 이런 전통 그전의 소비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성장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경기 회복 수혜주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주가 상황이 좀 부침이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보자 라면서 또 종목군들 이렇게 추려줬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